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되면 조선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통합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나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제대로 날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양사 합병 과정과 합병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효준 기자. 한국조선업은 조선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업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겁니까? 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우리 조선업 이때까지 잘 나갔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불황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 호황에 기대서 과잉 설비 투자를 하고 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였었는데 2008년도 이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선박 주문 물량이 뚝 끊겨버린 건데요. 조선 빅3는 이에 대한 위기 타개책으로 이 깊은 바닷속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이른바 이 해양 플랜트 건설에 뛰어들게 됐는데 또 여기에선 저유가라는 악재가 터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로 저유가 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채산성에 맞지 않은 이 심해 유전 개발과 또 이와 관련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요. 단적으로 2015년도에 빅3 업체의 적자 규모만 따져보면요. 8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글로벌 1, 2위를 합쳐놨다가 행여 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 네, 조선업은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 꼽힙니다. 네. 때문에 대우조선 인수로 초대형 조선사가 등장한 뒤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 감수해야 할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입니다. 반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를 이유로 미래를 낙관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 세계 LNG 수출 1위 국가인 카타르가 최근 LNG선 60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1위, 2위 조선사가 합치면서 메모드급 1위 조선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김 기자, 세계 조선업계 판도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선 1, 2사의 합병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은 3위인 일본의 이마바리조선과 3배 이상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수성사 시 연구개발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없애 초격차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물론 대우조선이 강점을 지닌 쇄빙선과 잠수함 등 특수선박 분야의 기술력 강화로 막대한 수익성 개선도 꾀할 수 있습니다.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을 해서 어떤 기술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경쟁국인 중일과의 어떤 조선 기술 격차를 더 벌일 수 있어서 시장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자, 그동안 우리 조선업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제살깎기 경쟁을 하면서 자멸을 했는데 이번 빅2 체제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네, LNG 선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물량 65척 가운데 56척을 국내 조선 3사가 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업들 간의 기술력이 비슷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인수합병으로 과당 경쟁을 줄이고 초대형 조선사로서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도 방지할 수 있고 각각의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수익성 개선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는 아직 합병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박 기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결합 심사라는 거는 이 두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경쟁을 제한하느냐 이걸 따지는 그러한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고부가 가치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이 LNG 운반선 점유율만 좀 따져보면요. 지난해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이 총 71척이었는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이 두 기업이 모두 43척을
정책을 수주를 했거든요. 시장 점유율만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네. 다만 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크다. 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 합치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기업 결합을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들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입장은 현대중공업과 이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 조선통합법인 아래에 병렬 내 회사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인데 왜 그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그 세계 경쟁 강국들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아무리 국내 기업 간 합병이라고 해도요, 이 해외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이 외국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기업 결합 심사 제도는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합병 회사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100억 위안을 넘거나 또 각 회사의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4억 위안을 넘으면 기업 결합 심사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인수합병이 무산된다는 점인데요. 예. 이 현재로선 아무래도 우리의 최대 경쟁 국가인 중국 당국이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양사가 합병하면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김 기자. 네. 그래서인지 노조가 합병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죠. 네, 인수합병 소식에 두 조선사 노조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양 플랜트와 특수선, LNG선 등 사업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추가 인력 감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당하는 대우조선 노조는 중복 업무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경우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불안감이 큽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최근 일감 부족으로 희망퇴직과 장기간 휴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추가 감원과 근로조건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쓰러져가는 산업을 살려야 고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노조의 이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동걸 회장은 인수합병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매각이 이뤄져도 조선지주 아래 양사가 동등한 형태로 편입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수주 잔량도 많아서 지금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노조들의 우려처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 열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노조가 무조건 구조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우선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이랑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사업성 부분도 다시 따져야 될 것이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라 보는데요. 이게 대우조선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적 자금 들어간 데는요, 당연히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노 쪽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